2016년 9월 14일 자동차 메이커 마츠다의 한 기숙사에서 뒹굴대던 한 남성이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는 비상계단에서 들려왔는데요. 평소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곳이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 생각한 그는 룸메이트와 함께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계단 문을 연 순간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죠. 계단엔 머리에서 다량의 피를 흘린 채 쓰러진 A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단에서 발견된 A씨는 오카야마현 출신으로 무척 어른스럽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동차를 좋아했기에 차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자동차 기업인 마츠다의 고졸 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고향을 떠나 히로시마현 미나미쿠의 사원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어른스럽고 성실했기에 회사 선배들이나 상사들이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었던 그는 열심히 저축을 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1년 반 정도 만에 120만엔 정도의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2016년 9월 14일 오후 3시 반 A씨는 비상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첫 발견 당시 A씨에겐 이미 의식이 없었고 출혈도 심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그가 발견된 비상계단은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던 데다 외부인들이 쉽게 알만한 장소가 아니었다 보니 경찰은 같은 기숙사에 사는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올렸고 이렇게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A씨는 얼굴과 머리에 얻어맞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A씨의 방에서도 사라진 물건이라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죠.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A씨의 금전거래 내역을 조사했는데요. 의외로 이곳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사건 당일인 9월 14일 아침 야근을 마치고 아침에 퇴근한 그가 어째서인지 120만엔의 현금을 출금한 기록이 있었던 것이죠. 이는 정황상 A씨가 평소부터 목표로 하던 중고차 구입을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상한 점은 정작 그 돈이 시신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휴대전화도 사라진 상태였죠. 사건성을 확실한 경찰은 ATM과 기숙사의 CCTV를 확인했는데요. CCTV 영상엔 A씨가 누군가의 자동차에서 내려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분석, 자동차의 번호판과 소유주를 판별했고 이내 사건 발생으로부터 10일 후인 9월 24일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던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맞습니다. 비상계단에서 얘기하는데 화가 나서 때렸습니다. 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곧바로 인정했다고 하네요. 이 남성은 A씨와 기숙사에 같은 층을 쓰던 남성 가미카와 스그루였습니다. 에히메현 출신인 가미카와 스그루는 어릴 때부터 운동신경이 좋았고 배구부 소속으로 친구도 많고 밝은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2015년 4월 마츠다에 입사했고 회사에서도 밝은 성격이었는데요. 다만 그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 씀씀이가 무척이나 해펐다는 것이죠. 매일 파친코를 다니는 것은 물론 고급 외제차를 대출받아 산다든지 명품옷, 액세서리 등을 자주 구매했던 탓에 화려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만 정작 생활비는 얼마 없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또한 그는 회사 내에서의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와 룸메이트였던 직장 동료에 의하면 그와 같은 방을 쓰기 시작하면서 지갑의 돈이 사라지곤 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둘은 크게 다퉜고 룸메이트를 바꿨다고 하네요. 그리고 룸메이트를 바꾼 후 돈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식의 트러블이 몇 번이고 있었던 탓에 결국 가미카와는 기숙사에서 혼자 방을 쓰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는 자랑스러운 듯 기숙사 7층에 살던 다른 방의 남성에게 그거 사실 내가 다 훔쳤어. 라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층에는 피해자인 A씨도 있었는데요. 이 둘은 동기이긴 했지만 부서도 달랐고 접점이 전혀 없었다고 하네요. 가미카와는 대체 접점도 없던 A씨를 왜 죽인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카미카와의 일방적인 진술 내용입니다. 9월 14일 아침, 야근을 마친 카미카와와 A씨는 함께 퇴근했습니다. 둘은 그다지 친하지 않았음에도 어째서인지 이날은 A씨가 카미카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돈 좀 뽑고 싶은데 차 좀 태워줄 수 있을까? 카미카와는 이 부탁을 승낙했고 A씨를 태운 채 편의점, 은행 등의 ATM을 몇 군데나 돌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때 CCTV에 찍힌 A씨의 모습은 딱히 협박받는 듯한 인상은 없었기에 A씨가 스스로의 의지로 돈을 인출한 것인지 카미카와가 A씨를 구슬려 돈을 인출하게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큰 금액을 인출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카미카와에 의하면 A씨를 때리게 된 이유는 차 안에서의 사소한 대화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 A씨가 차에 붙인 카미카와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며 카미카와 정도면 여자친구 더 귀여울 줄 알았는데 라고 말했고 카미카와는 이 말에 분노했다고 하네요. 그는 A씨를 기숙사 2층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구타했습니다. 그럼에도 카미카와는 화가 풀리지 않았고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쓰러진 A씨에게 휘둘렀던 것이죠. 이후 그는 소화기를 원래 위치에 돌려놓은 뒤 A씨가 소지한 120만 엔과 휴대전화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범하게 출근했다고 하는데요. 살인으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엔 여자친구와 관광지로 놀러간 후 사슴이랑 놀거나 수족관을 관광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 생활비 부족으로 궁핍했기에 정황상 A씨에게 빼앗은 돈으로 관광을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은 은연중에 혹시 카미카와가 범인 아닐까? 라고 그를 의심했지만 돈을 훔치는 놈이긴 해도 설마 살인까지는 하지 않았겠지 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경찰은 기소 전 추가적인 수사로 그의 또 다른 절도 범죄를 밝혀냈는데요. 그가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났던 신입사원 시절인 2015년 7월 동료의 자동차에서 현금 5만 엔을 훔친 사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A씨가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카미카와가 알았는지 폭행 당시 살해 의도가 있는지였습니다. 만일 돈을 가진 사실을 알았고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강도살인이 되지만 돈을 가진 사실을 몰랐고 우연히 훔쳤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면 절도와 상해치사가 되기에 형량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변호 측은 카와카미는 A씨가 큰 돈을 가진지 몰랐으며 소화기는 위험용으로 가져왔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계획된 강도살인이 아니었다는 주장이었죠. 한편 검찰 측은 이 주장에 대해 부검의에 소견을 첨부했는데요. 소화기에 가격당한 상처는 상당한 완력에 의한 것이었으며 단순히 떨어뜨리는 것만으로는 저런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 즉, 소화기에는 가해자의 체중이 실린 상태였다. 이는 즉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A씨를 공격했다는 의미죠. 또한 함께 몇 군데의 ATM과 은행을 돌았으면서 A씨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정황상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변호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재판에는 피해자 A씨의 부모님도 참석했는데요. A씨의 부모님은 아들을 돌려줬으면 한다. 아들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다. 가능하다면 범인에게 소화기로 똑같이 해주고 싶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으니 목숨으로 죄를 갚았으면 한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재판장은 부검의의 소견처럼 카미카와는 힘을 가해 의도적으로 A씨를 공격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전 함께 복수의 은행이나 ATM을 들렸기에 피해자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강해버려 증거를 인멸함은 물론 쓰러진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강도살인을 인정했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카미카와는 정말 죄송합니다. 목숨으로 보상하겠습니다. 어떤 형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가명을 위해 변호사가 써준 대본을 국어책을 읽는 느낌으로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이라도 달게 받겠다던 자신의 말과는 달리 정작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지자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항소는 기각되었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유족은 너무도 소중한 가족이 목숨을 빼앗겼는데 사형이 되지 않는 걸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